늦게 들어온 점 제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운송 서비스 경쟁도에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 벌써 이게 철도 법인화한 지 한참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뭐 했나? 계획이 뭐냐면 2005년부터 지금 7년째 코레일 경영 개선하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이명박 정부 4년 지나서 지금 와서 신규 사업자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그렇게 진지해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철도 민영화라는 논쟁이 붙으면서 사실 회의적이었어요. 왜? 정말 이건 정권 말기에 이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과연 정말 철도에 관한 개선 의지가 우리 국토해양부와 이런 정부에게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만약 그동안 코레일이 정말 교육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더구나 지금 철도 사용료가 안 내고 있다는 거는 KTX 흑자란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왜냐? 철도 사용료가 안 내는 거죠. 그러면 안 내는 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냥 안 내는데 안 받는 거예요. 왜 소송을 안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레일이 공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안 묻고 지금 와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과연 코레일의 경영 개선을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앞으로 신규 사업자가 나오면 신규 사업자한테 선호 사용을 받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레일을 안 내겠다고 그러는데 이쪽 내겠습니까? 안 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 원래 코레일 그런 놈들이니까 안 해도 돼? 그거 안 되죠. 확실하게 소송을 하든 문책을 하든 아니면은 부채 구조에 대한 차익 경영에 대한 분명한 금융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관철시켜야 됩니다. 부채는 부채고 돈을 빌려주는 빌려주는 겁니다. 다른 항목이죠. 그냥 그거를 적당히 얼굴물려가지고는 어떤 개선이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국토해양을 포함해서 먼저 이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지 신규 사업자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그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 계속 방치해가지고는 어떤 개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철도가 서비스가 독점이다, 그래서 그 폐해가 있다고 써놨는데 사실 철도가 도로하고 항공하고 비행기하고 경쟁하는 구조죠. 사실 독점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KTX 탈까 아니면 비행기 탈까 자갈가로 갈까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독점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회사가 법에 의해서 독점이기 때문에 저는 독점이라는 걸 썼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독점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독점을 정부가 인정한 독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첫 번째는 민영화하는 거죠. 그런데 민영화는 사실 잘 안 돼요. 왜? 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워낙 코레일이 어느 나라나 철도 부분 그 노조의 힘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힘이 세거든요. 우리가 과연 우리 정부가 그리고 시대적인 항상 그러한 노조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차선책으로 이러한 민간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일면 현실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그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민자 방식을 채택하는 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여러 지하철, 다른 공사가 여러 개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민자를 포함했다는 것은 상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그런 경쟁을 도입해서 이런 철도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레일이 지나치게 방만하다 보니까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요금이 비싼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운영계약 15년이라는 부분이 다시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 면허제, 허가제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수서발 관계를 처음에는 독점적으로 허용을 했다가 전 노선에 이러한 선택제를 하겠다 이렇게 포함을 했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그것에 예를 들어서 노선 사용료를 많이 내는 사업자한테 신규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공개 입찰 방식이랄까 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용 측면에서 계산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15년이라는 일률적인 면허 방식으로는 적합한 설명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노선에 있어서의 경쟁 구조라는 것은 그러한 그 노선 사용료라든가 하는 그러한 비용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경락 구조로서 평가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앞선 토론자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던 건요. 시설공단이라는 문제입니다. 시설공단의 폐해가 크다. 당연히 크죠. 왜? 정부기관이 그렇게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점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공단 말고도 뭐 우리나라에 건설하는 그 공기업 대부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별도의 논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의 경쟁 구조라든가 비용을 줄이는 문제, 그 다음에 투명성 제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단체나 그다음 정부기관이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시설공단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민간기업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철저히 사업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용역관리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이 철도의 그런 개혁 과정에 있어서의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철도 시설공단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도 개혁에 있어서의 운영 부분을 먼저 시장화하거나 민영화하고 사후적으로 시설 관리 부분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앞선 토론 부분에서 도로가 상당히 기준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도로에 지방 국도라든가 이런 데 불필요한 투자가 많다라는 올바른 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철도가 앞으로 미래의 운송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냐? 그것도 저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국민들이 선택하는 서비스에 정부가 서비스를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정부가 앞장서서 유도한다고 해서 그러한 서비스가 더 품질이 좋거나 국민들한테 더 효과적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든 철도든 항공이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을 이 부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시설과 그런 부분은 같이 지원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